저는 강의실 출입문이 뒤에 있는 강의실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글씨를 봐야 되는데 글씨가 너무 못 써가지고 아주 악필이다 보니까 출입구가 앞에 있는 게 좋아요. 제 글씨를 안 보고. 근데 저기서 들어오다 보면 이게 다 보이는데요. 이거 뭐 진짜 쓸 때는 저는 사실은 상당히 성의 있게 쓴 겁니다, 이거. 진짜예요. 저는 이 정도면 성의 있게 쓴 겁니다. 마음은 필기보다 두 배는 앞에 나가 있어가지고 말이 가끔씩 제가 이렇게 막 흐르죠. 마음이 급해서 그래. 다른 얘기를 더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흐르고 글도 흘러요. 글씨도. 근데 이제 써놓고 제가 들어오다 보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아주 굉장히 다짐을 합니다. 글씨를 천천히 쓰자. 이쁘게 쓰는 건 포기했고요. 왜냐면 애당초에 제가 글씨를 이쁘게 못 쓴 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였습니다. 옛날에. 제가 성격이 좀 옛날에 애들하고 이기는 걸 좋아했나 봅니다. 글씨 처음으로 1학년, 저희는 이제 유치원 안 다녔거든요. 초등학교 1학년 때 글씨를 배웠는데 옆에 짝하고 시합을 한 거예요. 누가 빨리 쓰나. 한 바닥 먼저 누가 쓰나. 한 바닥 먼저 쓰고 집에 누가 먼저 가나. 제가 항상 1등을 했습니다. 한 바닥 쓰는데 무지하게 빨리 썼거든요. 그래가지고 글씨를 빨리 쓰게 돼가지고 아주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는 글씨를 빨리 쓰는 사람이야. 그런데 지금 빨리는 쓰는데 아주 개판이 돼버렸죠. 제가 그 당시에 강의할 줄 알았으면 글씨를 좀 천천히 이쁘게 썼을 텐데, 그래서 지금도 글씨가 아주 악필입니다. 근데 우리 애가 보니까 우리 애도 글씨가 개판이에요. 저보다 더 개판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때 어느 날 제가 글씨를 애 보는 앞에서 뭐가 쓰게 됐었어요. 학교에서 온 그 안내문 같은 거에 이름 쓰고 뭐 이런 게 있거든, 주소 쓰는 게. 제가 나름 이제 글씨를 이쁘게 쓰자 그러고 굉장히 성의 있게 썼습니다. 쓰고 천천히 쓰고 그랬더니 우리 애가 뒤에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탁 한마디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때인데, 아빠 나도 아빠처럼 글씨 쓸 수 있대요. 그 속으로 제가 안도의 한숨을 내셨습니다. 통했구나. 내가 천천히 쓰니까 애가 잘 쓴다고 하는구나 라고 했더니 갑자기 애가 종이 한 장 펼치더니 그러는 거예요. 막 개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처럼 쓸 수 있대요. 얼마나 기분이 참 쓰러지는지. 저는 진짜 열심히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쓴 겁니다. 썼는데 애 눈에는 그게 이거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글씨를 못 쓰나?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라고요. 근데 칠판 글씨를 보면 진짜 못 써요. 제가 봐도. 근데 이제 앞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을 하면 강의할 때 다짐을 하면 이렇게 썼다가요. 다짐을 잊어버리면 또 개판이 또 됐다가. 이게 잘 쓴 거라니까요. 자, 어쨌건 노력은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쁘게는 못 쓰겠는데 천천히 또박또박 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조가 이렇게 됐는데요. 기본적으로 보자면 지금 요 장기부의 특별공제 같은 경우까지 요거는 보면 물건별로 과세 계산이 되죠. 그죠? 요거는 사람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내가 물건을 여러 건 팔면 물건마다 보유기간이 다 다르죠. 다 다르기 때문에 물건별로 어떻게 돼요? 장기부의 특별공제가 다 다르죠.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되어도 기간이 달라지니까 공제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장기부의 특별공제까지는 요거는 항상 뭘로 하냐면요, 이거를 물건별로 합니다. 물건별로, 자산별로 계산합니다. 인별합산이 아닙니다.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지 마시고 물건별로 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장기부의 특별공제까지 계산하면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양도, 소득,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원래 양도가액 마이너스 필요용비는 소득금액이 돼야죠. 총 수익금액 빼기 필요용비는 소득금액이 돼야 되는데, 그죠? 안 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간의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물건에는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물가 상승 부분이 반영이 돼 있죠. 차익에는 소위 명목이익이라는 명목이익. 이런 것들을 차감시켜줘야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순수한 소위 말하는 1년치죠. 1년치가 뭐가 돼요? 물가 상승분을 제외 후의 소득이 되겠죠. 그죠? 그 소득 금액 전에 하나가 더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이해하셔야 돼요. 기본 모양은 수익 금액 마이너스 경비는 소득인데 양도세는 예외다. 뭘 하나 뺀다고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빼야 비로소 소득 금액이 나옵니다. 이런 모양이라는 거예요. 일단 무조건 왜 올라가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양도세를 하나를 더 빼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양도 소득 금액에서 굉장히 천천히 또박또박 쓰고 있죠. 그죠? 암만 노력해도 이렇다니까요. 저는 암만 노력해도 여러분들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들 수는 없는데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면 이것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자, 일단은 기본공제는 뭐냐면요. 개념적으로 보자면 기본공제는 우리 종합소득세에 보면은 종합소득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공제라 그래가지고 뭐 개인당 100만 원 이렇게 되는 게 있거든요. 요 기본공제의 취지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사람의 최저 생계비를 유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요 취지는 그렇지만 보면 1인당 250만 원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1년에 250만 원이거든요. 250만 원 가지고 소위 최저 생계비 유지에 쓸 수는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원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이게 3천만 원이면요. 그래서 빼기 뭘 해주냐면 종합소득 공제를 빼줍니다. 이 소득공제 보면 기본공제라 그래가지고 본인 얼마야? 본인 100만 원. 그 다음에 배우자 역시 100만 원. 그리고 부녀자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 50만 원. 이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냥 이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부양가족 공제 했잖아요.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공제 하면 이거는 이제 자녀죠. 자녀 1인당 100만 원. 근데 여기는 나이 몇 살 이상이죠? 20세 이하. 그럼 항상 자녀 따질 때는 뭘 따져요? 나이가 만 20세 넘었는지를 따지죠. 그 다음에 기타는 그 나머지는 60세 이상이거든요. 그럼 부모님 따질 때 몇 살 따져요? 부모님 나이가 60세 넘었는지를 따집니다. 부모님 60세 이상이면 역시 1인당 100만 원. 이 자녀가 많으면 좋죠. 그죠? 여기 인원수 제한이 없어요. 자녀가요. 그럼 4명도 괜찮아요. 10명도 괜찮아요. 그럼 이 10명이면 얼마가 10명이면 곱하기 10명이면 1000만 원? 엄청나죠. 그죠? 그 세액공제가 또 됩니다. 다자녀 세액공제가 있어요. 일단은 지금 요즘 종합소득세, 소득세 그 포인트는 뭐냐면 애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입니다. 애를 많이 낳아라. 격세지감입니다.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랬잖아요.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 얘기를 엄청나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둘만 낳았거든요. 딱. 잘 키웠는지 모르겠는데 둘만 낳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세법을 보면 애를 많이 낳으면 혜택을 계속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한타수도 괜찮아요. 12명도. 능력만 되면. 그죠? 굉장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 같은 경우에 부모님 모시라는 얘기죠. 부모도 있고 조부모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당 가령 부모님 모시고 그 조부모 모시고 자녀가 4명이다. 그럼 부양가족이 몇 명입니까? 8명이죠. 800만 원이에요. 800만 원. 이제 결국은 인원수죠. 인원. 자, 이런 것들은 공제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로 이 공제는 뭐야? 이 인원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인적인 공제죠. 사람이 있으면 1년에 100만 원 정도씩 1인당 어떻게 하는 얘기죠? 빼주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1년에 100만 원 가지고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게 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이것들이 커지면 이제 커져야 금액이요. 금액이 커지는데 종합소득은 몇백만 원은 기본으로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것도 해주는데요. 그거를 이제 흉내를 내가지고 흉내낸 겁니다. 250만 원 주겠다는 얘기. 250만 원. 그럼 일단은 기본적으로 무조건 얼마까지는 적용이 된다는 얘기죠? 250만 원. 그럼 내가 양도한 가액이 1억입니다. 양도가액이 1억이에요. 양도가 1억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이 9,750만 원이다. 그럼
그럼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차익은 250만 원이죠? 그럼 장기공제 그렇다 치고요. 기본공제가 얼마야? 250만 원. 그러면 과세표준은? 과세표준은 제로죠. 근데 일종의 면세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샀는데 가격이 올랐어요. 얼마까지 안 오르면 됩니까? 250만 원까지 안 오르면 무조건 세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요즘은 다운 계약서 의미가 없는데 옛날에는 다운 계약서 쓸 때요. 어떻게 쓰냐면요. 아주 귀엽게 써옵니다. 5억에 사가지고요. 5억에 사가지고 양도 가격이 얼마냐? 5억 250만 원. 아주 귀엽게 써옵니다. 5억 250만 원. 어떤 경우는 5억 미안한가 봐요. 5억 200만 원. 진짜예요. 예전에. 그죠? 그리고 옛날에 그 비과세 금액이 비과세가 6억이었거든요. 그럼 양도 가격이 전부 얼마 써오는지 아세요? 6억이 써와요. 6억. 진짜 철판입니다. 무조건 6억을 안 넘겨요. 그리고 5억 9,990만 원도 써오고요. 아주 재밌습니다. 5억 8천도 써고 그래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자면 차익이 250만 원 이하면 세금이 안 나온다. 이런 기본적인 얘기예요. 모양 자체가. 자, 보겠습니다. 자, 양도세 기본공제는 소위 뭐 종합소득공제의 형평성 갖춘다라는 얘기는 하는데 별로 중요하지는 않은 얘기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 공제 물건은 대상이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어요. 일단은 배제하는 물건만 있는데 배제하는 물건은 뭐냐면 미등기 자산. 미등기 자산만 배제합니다. 여러분 미등기라는 건 아까 뭐라 했습니까?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만 미등기란 말 쓴다고 그랬었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미등기라는 것은 뭐만 대상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토지, 건물, 그 다음에 권리만이죠? 요거만 대상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기타 자산, 그 다음에 주식, 또 뭐가 있었죠? 파생상품, 요것들은 미등기 개념이 있다 없다? 없다. 항상 미등기라는 거는 등기를 해야 되는 물건만 적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미등기인 토지, 건물, 권리만. 그죠? 세 가지만. 여기 뭐라고 되죠? 부동산, 권리죠? 부권. 요 두 가지만 미등기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가끔씩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등기되지 아니한 기타 자산은 요거를 기본 공제를 적용하느냐 마느냐. 옛날에 이런 문제가 나오죠. 옛날에. 지금은 안 나와요. 왜? 기타 자산은 등기에 대한 의무가 아예 없어져 버리죠. 이렇게 나오면 이건 이의 신청하시면 돼요. 말이 안 되는 문제다라고. 옛날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어쨌건 미등기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미등기만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 그 다음에요. 세 번째 보자면요. 지금 과세 공제 대상이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요. 공제 대상이 지금 보면은 여러분 부, 권, 기 요거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요. 주식, 세 번째는 파생상품 해가지고 요거별로 각각 250만 원. 각각 250 이렇게 각각 건별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양도를 한번 했고 여기도 양도를 한번 하면 각각을 계산된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내용들 보시면 자 예를 들어 가지고요. 지금 관련돼 가지고 지금 양도 소득 금액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 공제가 있습니다. 기본 공제. 자 이게 지금 250만 원 있는데요. 여기서 지금 양도소득 금액이 얼마? 300만 원입니다. 빼기 얼마죠? 250만 원 하면 과세 표준은 50만 원 되죠? 이 사람이 주식도 팔았습니다. 주식을 팔았는데 500만 원 남았습니다. 소득 금액이. 그러면 기본 공제를 각자 해줍니다. 250만 해주면 요거는 250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근데 파생 상품이 또 팔았는데요. 이건 700만 원을 남았습니다. 각자 또 해주죠. 그래서 이게 얼마가 됩니까? 450만 원. 자, 거래가
여러 건을 하는데 그때 구분의 분류가 뭐가 되죠? 부건기하고 주식하고 파생상품별로 각각 따로 계산한다는 얘기예요. 공제를 구분할 때. 결국은 요거를 다 더하면 최대 얼마가 되는 거예요? 750만 원. 최대. 근데 또 국외에서도 과세나거든요. 국외 물건. 국외 물건까지 합치면 또 이제 1,500까지 되겠네요.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최대 1인당 얼마 한다고 1년에? 750만 원이 공제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지금 3월 5일 날 거래를 했고요. 그래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는데요. 이게 200만 원 나왔습니다. 200만 원 나왔어요. 그럼 기본공제 얼마 해줍니까? 기본공제. 자, 총 얼마죠? 250만 원이죠. 그럼 일단은 최대 얼마를 빼줘요, 여기서는. 양도소득 금액까지만 빼줘야죠. 그러면 이제 과세 표준이 얼마가 됩니까? 과세 표준이. 제로죠. 근데 5월 5일 날 또 팔았습니다. 또 200만 원 남았습니다. 소득 금액이. 그럼 빼기 얼마 해줘요, 이제? 200이요? 최대 얼마라고 했었죠? 250이니까. 나머지 얼마 남았습니까? 50밖에 안 남았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거는 1년에 250이라는 뜻입니다. 1년에. 그죠? 이 사람이 1년 사이에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그죠? 거래를 했는데 누적 얼마를 해준다. 누적 공제가. 1년 누적 공제 얼마라는 얘기죠? 250만 원. 이해되시죠? 그럼 애당초에 이게 300이었다. 그럼 얘 공제가 돼야 안 돼요? 두 번째는.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본 모양 자체가. 먼저 팔고 가서 먼저 공제를 해줘, 이렇게. 먼저 팔고 남은 나머지 있죠? 요걸 따서 50만 원 공제합니다. 모양이. 선입선출법. 먼저 넣은 거를 먼저 공제해주고 나머지를 따라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요게 기본적인 모양이에요. 자,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러다가 지금 또 예를 보면, 예를 들어 3월 5일 날, 지금 양도소득 금액이 사실은 이게 500만 원이 나왔어요. 똑같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기본공제 얼마입니까? 빼기 250 해가지고 이게 250이죠. 근데 이게 3월 5일이 아니고 12월 31일 날 이걸 또 500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 남았어요? 이제 공제가 제로죠. 얘는 제로 해가지고 얼마가 되죠? 500이 되겠죠. 그럼 여기 뭐라고 됐습니까? 1년간이라고 했죠. 1년간.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넘기면 되죠. 다음 연도로. 그죠? 이거를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2017년 1월 4일로 넘겨버리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또 얼마가 생깁니까? 다시 또? 250만 원 생기죠. 일종의 실무에서 요령. 이 사람이 다른 그 양도권이 있다면은 굳이 이걸 밀어붙여가지고 거래하지 말고 내비뒀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거를 좀 밀어놨다가 다음에도 잔금 밀어가지고 잔금만 한 며칠 밀어갖고 연도로 바꾸면 또 다시 또 250이 또 생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 뭐라고 돼요? 1인당 사실은 1인당 어떻게 해요? 1년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당 1년간. 1인당 1년간 누적으로 250만 원을 공제한다 뜻입니다. 대상은 개별적으로 대상은 크게 부건기하고요. 주식, 파생상품별로 역시 나눠가지고 본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12월 달에 거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은 여러 건 하신 분 같으면 괜찮은데 12월 달에 거래를 다 안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수수료가 발생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거래 시키시겠어요? 아니면 미루시겠어요? 엔간하면 시켜야죠. 그죠? 거래를 시켜서 송산을 시켜야죠. 거래를 송산시켜야 된다고. 이것이 기본공제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자,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보면 공제액에 보면 양도소득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 금액에서 각각 연간 250만 원 공제한다. 각각이란 말이 있습니다. 각각. 그죠? 각각. 부건기에서 250만 원, 주식에서 250만 원, 파생상품에서 역시 250만 원. 자, 그럼 이 사람은 지금 학계로 지금 양도 차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7천만 원 생겼죠? 보유를
11년 했다 가정하죠. 그러면 장기공제가 얼마입니까? 장기공제가 이 사람은 양도차익이 7천이니까 장기공제는요 곱하기 얼마죠? 3단 10년 넘어가니까 몇 프로입니까? 30%죠. 30%. 3단에 3, 3은 9가 3, 3은 10, 3, 4, 12, 3, 5, 15, 3, 9, 27, 30, 30. 곱하기 30% 하면요. 7, 3, 21, 2,1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100만 원. 자, 근데 이 보유자가 사실은 A가 2분의 1, B가 2분의 1 이렇게 공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 대해서 지금 소득 금액이 얼마가 나왔어요? 2,100만 원인데, 그죠? 이거를 A하고 어떻게 나눠줘야 돼요? B하고 나눠줘야죠. 그러면 이제 이게 얼마가 됩니까? A가 얼마가 돼요? A가. 자, 먼저 소득 금액이 얼마가 되죠? 그러면요? 빼면 4,900만 원이 되죠? 총 금액을 하니까. 요걸 가지고 나눠줍니다. A하고 B한테요. A한테 얼마요? 2분의 1. B한테 얼마요? 2분의 1. 그러면 A한테는 얼마가 됩니까? 2,450만 원. B한테 얼마가 되죠? 2,450만 원. 자, 이게 자산별로 계산하는 이유는 물건별이 여러 개 나오죠? 근데 요걸 왜 인별로, 소득금액부터 뭐가 되죠, 이제? 인적인 공제가 돼버리죠. 인별계산 돼버립니다. 왜? 기본 공제가 어떻게 나옵니까, 각각? 여기서도. 각각 250, 인별이니까 250만 원 빼기 250만 하면 이 사람은 과세편이 2,200만 원이네요. 그죠? 여기도 역시 2,200만 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기본 공제는 인적으로, 인별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밑으로는 이 밑으로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요 밑으로는 이제 뭐가 돼요, 이제? 사람별로 계산할 수밖에 없죠. 기본 공제 자체가 인적으로 계산하니까 1인당. 그죠? 그럼 여러분 일단 여기서 모양은 뭐냐면 공유가 되면 과표가 4,900과 2,450으로 나눠지죠. 소득금액 자체가. 이게 쪼개집니다. 쪼개지고 두 번째 기본 공제를 또 어떻게 하면 기본 공제도 역시 인별로 각각 받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시자면은 공유가 단독 소유보다 양도세는 싸요. 일단 절세 목적이라면 일단은 공유가 하나면 공유를 해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공유가 되면 문제가 생기죠. 나중에 지방세나 취득세라든가 연대 납세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아프지. 가령 세금 측면만 보자면 공유가 무조건 싸다는 거예요. 무조건 싸요. 특히 양도세 같은 게 가장 큰 게 뭐냐? 이게 가장 커요. 쪼개지는 거 이거. 과표가 소득금액이 쪼개지죠 이렇게요. 그럼 세율이 원래는 4,900이면 과표 세율이 어떻게 되냐면요. 세율 구간이 원래 이건 뭐 외열한 얘기는 아닙니다. 원래 1,200만 원까지 하고 4,600만 원까지 하고 8,800만 원까지 하고 1억 5천만 원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올해 신설된 게 5억 구간이 신설됐습니다. 구간이. 그래가지고 세율이 요 구간은 6%. 외우란 얘기 아닙니다. 15%. 요게 24%. 9%씩 빼면 돼요. 옛날에는 5%, 15%, 25% 그랬거든요. 10%씩. 너무 가파르잖아요. 1%씩 줄여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려워졌죠. 오히려. 쉽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냥 5, 15, 25, 35, 45 그러면 쉽겠네요. 요거를 1%씩 여기는 올리고 이걸 빼버렸어요. 이렇게. 9% 나오면 되죠. 여기는 얼마나 33%인데 또 그냥 이건 그냥 35%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위 원칙이 왔다 갔다 해요. 원칙과 소위 정책적인 배려가 왔다 갔다 해서요. 요거를 35% 그냥 10%또 올리고요. 너무 내리면 욕먹으니까 고율 구간이라 금액이 많아가. 요거는 38%, 요거는 40% 이렇게 한 건을 새로 신설했습니다. 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원래 저분은 지금 얼마 구간이었습니까? 원래가 지금 구간이 여기죠, 여기 4,900만 원 구간이거든요. 그리고 원래 세금 계산할 때 어떻게 되냐면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이 사람은 여기는 얼마 들어있습니까? 0부터 1,200만 원까지 1,200만 원이죠. 곱하기 6% 하면 6, 22, 6, 72만 원이 됩니다.
그럼 1200만 원 초과 4,600 사이는 얼마 들어있습니까? 3,400만 원 들어있죠? 곱하기 15% 하면 이게 500. 계산기가 있지요? 원래 저는 계산기를 항상 들고 다닙니다. 0.15 510만 원입니다. 자, 그럼 여기는 얼마 들었습니까? 이제 4,600, 4,900이니까 요거 300만 원이죠? 곱하기 24% 하면 3, 42, 316 70? 계산해 보면 되죠. 72만 원.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72만 원 더하기 72만 원 더하기 510만 원 하면 654만 원. 자, 합계를 다 더하면 654만 원이 됩니다. 이거는 뭐가 되죠? 이거는 1인 소유시. 그런 모양을 갖췄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각자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각자 나누면 2,000 얼마였었죠? 2,200만 원. 여기가 되겠네요. 여기요. 2,200만 원.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단계는 얼마죠? 0부터 1,200만 원까지. 그러면 1,200만 원 곱하기 6% 하면 72만 원. 그다음 요거는 얼마입니까? 여기 요 사이는요. 1,200에서 2,000 사이는요. 요거는 1,000만 원이죠? 자, 1,200까지 계산 끝났잖아요. 1,200에서 2,200 사이까지 얼마야? 1,000만 원 남았죠, 1,000만 원. 그럼 1,000만 원입니다. 곱하기 얼마야? 15% 하면 150만 원. 더하면 합계로 222만 원. 그럼 두 명이니까, 자, A가 이렇게 되고 A가, B도 역시 똑같죠? 똑같으니까 얼마야? 222만 원. 더하면 합치면 A 더하기 B는요, 444만 원. 그럼 혼자일 때는 얼마입니까? 654만 원. 둘일 때는요. 444만 원. 차이가 맞나요? 네, 맞네요. 210만 원. 자, 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세액 차이가. 이거 사실은 이거를 금액이 4,900이니까 그렇지 이게 몇 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억대가 되면 세율이 일로 올라가죠. 40%. 줄어드는 한계세율이 40%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줄어드는 한계세율이 얼마였습니까, 원래가? 24%가 15% 떨어진 거죠. 전체가 이 구간에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구간에 있다. 40% 구간에 있다. 그러면 줄어드는 세액이 40% 줄어들어요. 쪼개지면서, 과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공유를 했을 때는 과표를 각각 계산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세금이 줄어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실무액이고요. 여러분들은 쪼개서 각각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공유는. 쪼개서 소득금액을 구한다. 어디부터요? 소득금액부터. 왜요? 장기부의 특공제는 물건별로 하잖아요. 인별로 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별로 계산 문제는 언제부터 나와요? 소득금액부터 나와요. 소득금액을 공유시에 잘라주죠. 2분의 1, 3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무적으로는 쪼개면 세금이 줄어든다는 건 실무적인 얘기고 시험 문제는 어디부터 인별 계산한다고요? 소득금액부터 인별로 계산한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이해 목적입니다. 이해 목적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런 세율을 뭐라고 한다 했습니까? 초과 누진세율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법에 뭐라고 얘기하는데 법에서는 이걸 기본세율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양도세법에 이런 말을 잘 안 써요. 소득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세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이거 법적인 용어예요. 정확한 법적인 용어예요. 법적인 용어. 그래서 일단은 기본 용어란 기본 세율이란 말이 혹시 나올 수 있습니다. 시험에. 그건 뭐란 얘기죠? 소득세에 대한 초과 누진세율을 기본세율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일단은 이 구조는 과세편이 초과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세율이 누진적으로 올라가죠. 이거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합니다. 자, 앞으로는 그냥 누진세율이란 말도 쓰겠습니다. 보시면은 세율 구간이 무척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40%도 생겼다는 거. 2016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이런 구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득 금액을 나눠줬고요. 기본 공제도 각각 계산합니다. 인별로 각각 계산한다. 그럼 과세표준도 각각 나오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 곱하기 하면 돼요. 일단 우리는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기억은. 자,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기억은. 자, 양도가액에서 빼기 취, 자, 양,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양도 차익 빼기 공제가 들어갑니다. 공제가 두 개가 들어가요. 공제가 빼기. 그럼 마지막에 뭘로 나옵니까? 이것이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 자, 여기까지 차익이 있고 요걸 빼면 뭐가 나오냐면요. 소득 금액이라는 게 나옵니다. 다음에 뭐가 나오죠? 과세 표준. 그럼 일단은 여기는 뭐가 들어가요? 요거는 장기, 여기는 기본. 그죠? 그럼 일단은 무식하게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 지울게요. 요거를 지우겠습니다. 그러면 양도차익 빼기 공제가 두 개죠? 공제가 두 개인데 여기 장자를 따고 기를 따가지고요. 양도차익 빼기 뭐요? 장기면 뭐라고요? 과세 표준. 두 개는 다 뭐라고요? 공제.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원래는 과세 표준은 항상 뭐가 붙어요? 곱하기. 세입을 하면 이걸 뭐라 합니까? 산출 세액. 자, 요거는 뭐라 그러죠? 세액. 이건 뭐가 되는 거야? 세금. 세금이죠, 세금. 여기까지는 뭐가, 여기까지는요. 과세 표준, 소득금액, 요거는 뭐가 되는 거죠? 요거는 일종의 이익이죠, 이익. 자, 그럼 여러분, 차익이나 소득금액이나 과세 표준이나 아직 세금 계산 전입니다. 뭔가 빼고 나서 남은 이익이죠? 이익입니다. 이익 개념이에요. 그럼 일단 이익 개념은 어디서 끝나요? 항상 무조건? 이익의 마지막은 어디예요? 이익의 마지막은 항상 뭐가 되죠? 라스트는 과세 표준이에요, 항상. 이거 다 아시죠? 뭐 그 중간에 과세가액이 있다 뭐 등등 있어도요. 무조건 끝은 뭐가 돼요? 이익의 끝은. 어떤 세목이건 간에 과세 표준이 되는 거예요. 왜? 이것은 하나의 세트니까. 이건 공통 세트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익의 끝은 누구다? 과세 표준이에요. 그죠? 그럼 중간에 여러분 이런 얘기를 왜 지었냐면은 자, 소득이 먼저 나와요? 과표가 먼저 나와요? 과세 표준이 먼저 나와요? 소득이 항상 먼저 나와요. 그죠? 항상 마지막은 뭐니까? 과세 표준. 그럼 무조건 맨 끝에 뭐가 되는 거죠? 과세 표준. 이해되십니까? 순서를 따질 때 무조건 이익의 마지막은 뭐예요? 과세 표준. 여러분 소득과 과세 표준 몰라도 그죠? 과세 표준 앞에 뒤에 이익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무조건. 이익은 무조건 뭐가 끝인 거죠? 과세 표준. 그럼 양도 차익도 뭐가 먼저 나와야 돼? 양도 차익과 과세 표준은 차익이 먼저 나와야죠. 그죠? 그러면 차익과 소득은 뭐냐? 뭐가 먼저 나와? 요것만 이해하시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1번이고요. 2번이고요. 그죠? 이게 3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항상 라스트니까. 그러면 뭐가 먼저 나옵니까? 소득금액보다. 무조건 이건 소득은 먼저 나오죠? 과표부터. 요거 하나 주시면 돼요. 양도차익이 뭐보다 먼저 나온다? 소득금액보다 먼저 나온다. 그러면 순서를 얘기할 때 전혀 안 틀려. 왜 얘기를 하느냐? 지금까지 요 구조를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지금까지 한 3-4번이나 나왔습니다. 말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양도 소득금액을 구할 때 가장 마지막으로 나오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장기공제죠. 근데 기본공제 집어넣으면 맞아요? 틀려요? 소득금액 구할 때는 뭐가 마지막이죠? 장기공제.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도가액 빼기 이걸 뭐라고 했었죠? 필요 경비는 양도 소득금액이다 이렇게 물어봐요.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런 식으로 구조를 가지고 이걸 비틀어 가지고 이것저것 뚫어놓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이렇게 양도 차익 빼기 장기 공제는 뭐다? 공제는 과세 표준이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양도차익 빼기 장기공제는 과세표이다. 그럼 과표 전에 뭐가 들어갑니까? 양도 소득 금액이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다 지금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구조가 있다라는 거 일단 이해를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모양이 쭉 내려왔어요. 자, 우리 교재 한번 보실까요? 교재 보시면 334페이지 일단은 공제액에 대해서 250만 원이고 그런 얘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지금 과세 물건을 보면 지금 부동산이 있고 그다음에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기타 자산이 있었죠. 그죠? 1번. 두 번째는 뭐가 있었습니까? 주식. 세 번째 발생상품으로 해서 부권기, 주파 이렇게 일합니다. 그럼 여기 관련돼 보면 지금 관련해서 장기공제를 적용하는 물건은 뭐가 됩니까? 장기공제를 적용하는 물건은 부동산만이죠. 그리고 권리, 기타 자산, 주식, 파생상품 돼야 안 돼요? 전부 안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토지, 건물만 그랬거든요. 안 되죠. 그 다음에요. 이게 기본공제다. 기본공제는 돼야 안 돼요. 전부 다. 전부 다. 다 됩니다. 되는데 비공제를 배제하는 게 뭐가 있어요? 배제하는 게 뭐가 있었죠? 미등기거든요. 자, 그럼 미등기는 어디까지예요? 미등기는 부권이죠. 부동산 권리의 경우에만 뭐가 돼요? 미등기 시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이 두 가지 묶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이 기본공제는 적용을 한다요. 기본세 적용하는데 미등기일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 근데 등기에 의무가 없는 것은 미등기 불이익을 볼 필요가 없지요. 그러다 보니까 뭘 빼줘요? 여기서 이것들은 미등기 개념이 없다라는 얘기죠. 미등기 개념이 없어요. 따라서 무조건 적용 공제가 되죠. 등기에 관계없이 된다. 여러분 나중 되면 이 등기 여부 문제, 요거를 등기 여부 문제를 항상 따질 때 뭘 따지냐면요. 물건이 뭐냐를 따져봐야 되겠죠. 등기해야 될 물건이다. 결국 등기 물건은 항상 어디에 껴요? 부권이죠, 부권.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래서 미등기에게 나오면 항상 부동산 또는 권리, 이 두 가지만 적용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미등기를 따지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장기공제하고 미등기하고 또 달라지죠? 그래서 장기공제는 권리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 풀 때 항상 헷갈리는 게 뭐냐면 지상권, 전세권 등 부동산에 대한 권리는 장기공제가 된다라고 이래요. 헷갈리죠? 토지 건물만 되는 거예요. 부동산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도세의 세율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었는데 지금 이 사람이 보면 계산해 보니까 총계로 개인별로 A가 2,200, 그 다음 B가 2,200의 과세표가 생겼습니다. 당연히 여기다 이제 뭘로 해야 되죠? 곱하기 세율하면 산출 세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사실 여기까지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빼기 더하기를 해요. 더하기를 해가 나오는 게 뭐죠? 이게 뭔가 세금을 납부해야 될 세액입니다. 요거는 뭐 관심 우리 크게 주는 건 아니고요. 납부할 세액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계산한 다음에 이제 신고를 해야죠. 신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정신고라는 게 있고 예정신고하고 그 다음에 확정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신고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음 단계 세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율. 자, 우리 세율 문제 대충 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일단 세율의 양도세 세율은 물건별로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율의 구조를 보면 크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물건에 대한 중과세입니다. 물건 자체가 불량하다. 그럼 뭐가 될까요? 미등기 자산이죠. 불량한 물건은 중과세입니다. 70% 중과세를 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장기 보유한 물건은 경과세 줍니다. 소위 2년 이상인 경우에 초과 누진세 몇 프로부터요? 6%부터 40%까지. 그 다음에 또 뭐냐면요.
소위 말하는 주식에 대한 자본시장이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해서 요거를 경과세합니다. 세율 요거 20%예요. 크게 요런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기본 모양이. 자, 그래서 일단 물건별로 어떻게 구분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쭉 깔려 있습니다. 원래 이 양도세 세율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죠. 복잡한데 요거를 다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도 되면 좋겠는데요. 그건 희망사항이고 해야 됩니다. 복잡한데. 근데 여러분 시험에서 나올 것이 가능하다는 걸 이미 알고 정리하면 그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아마 복잡해도 왜? 전날 따따따 외우면 그 다음날 기억나거든요. 암만 복잡해도. 근데 암만 외워도 기억이 안 나는 문제는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를 내면 틀린 수밖에 없는 거. 왜? 여러분만 틀린 게 아니라 다 틀리니까. 저희 시험에서 변별력이 없는 문제는 의미가 없어요. 암만 쉽건 암만 어렵건 변별력이 없지요. 너무 어렵다. 나도 틀리고 얘도 틀린다 그러면 여러분 공부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는 다 같이 틀리니까 고민하실 일이 아닌 겁니다. 이거는. 근데 이거는 가능합니다.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보자면은 물건이 첫 번째 뭐라고 됐습니까? 부, 그 다음에요 권, 그 다음에요 기, 그 다음에 주, 다섯 번째 파. 자, 그래서 이렇게 묶어서 요거를 1번 그러겠습니다. 요거를 2번, 요거를 3번. 세율 적용할 때 일단 이렇게 묶어서 세트 이렇게 그룹으로 봐요. 그 원래 이 부건기가 하나의 세트입니다. 요것들은 성격이 뭐가 제일 강하죠? 부동산의 성격이 가장 강한 것들을 하나에 묶어준 거예요. 사실은 2번에 사실 요거는 주식하고 파생상품이 비슷하거든요. 부동산 등과 기타예요. 사실은 주식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 했냐면 기본공제를 1번, 2번, 3번별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부건기에서 250만 원, 주택에서 250, 주식에서 250만 원, 파생상품 250만 원 각자 하거든요. 그 세율이 비슷해요. 세율이 구분 안 해도 되는데 기본 공제를 각각 하다 보니까 이걸 따로 구분한 거에 불과해요. 사실은 부건기 및 주식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은 20%를 기본으로 해가지고요. 올라가면 얼마가 되죠? 30%. 떨어지면 10%. 그럼 파생상품은 원래 일반 주식과 마찬가지예요. 몇 프로요? 20%. 원래 파생상품이 뭐에서 갈라나온 거예요? 주식에서 갈라나온 게 파생상품이잖아요. 갈라나왔다. 주식에서 갈려나온 상품이 파생상품이잖아요. 원래 요거는 얼마라는 얘기죠? 주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만 파생상품은 탄력세율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탄력세율. 자, 탄력세율이 뭐예요?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는 제도죠. 탄력세율에 의해서 시행령에다가 이거를 갖다가 위임했는데 시행령이 지금 현재 5%로 정해져 있어요. 일단 아무 얘기 없으면 몇 프로 나가야 돼요? 20%. 다만 시행령까지 따지면 몇 프로요? 탄력세에 의하면 몇 프로요? 5%. 그 모양을 따지면 이게 몇 프로가 돼요? 가장 낮은 율이 5%. 5%, 10%, 20%, 30%죠. 여기 몇 프로가 올라갈까요? 여기 40%.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50%. 그 다음에 몇 프로요? 60%는 없어요. 있어도 옛날에 70% 이렇게 나갑니다. 자, 이게 모양이 무작정 된다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이 부동산에 보면 또 뭐가 있냐면 부동산에 보면 부동산 권리는 이게 뭘 따집니까? 이거는 뭘 따지죠? 등기를 안 했느냐 또는 등기를 했느냐를 따져줍니다. 그럼 미등기는 세율이 몇 프로예요? 무조건 70%. 무조건 70%입니다. 가장 불량한 물건이 뭐예요? 양도세에서 미등기 전매입니다. 미등기 됐다. 그럼 이 애초에 물건을 갖다 살 때 등기도 안 했고 팔 때도 등기를 안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뭐가 되는 거죠? 세금을 전혀 안 내는 거죠. 취득세도 안 내고 보유세도 안 내고 양도세도 안 내잖아요. 그죠? 그 취득세가. 그래서 요거를 가장 강력하게 응징합니다. 몇 프로요? 70%. 그럼 등기된 경우는 요걸 따져요. 기간을 따져줍니다. 물건이 보면 두 가지 나눠집니다. 하나는 일반 부동산이 있고요. 일반 물건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요. 주택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주택으로. 그래가지고
요건은 보유기간을 따져요. 보유기간. 보유기간을 따져가지고요. 1년 미만은 불량한 거죠. 그 다음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2년 이상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물건은 세율이 1년 미만 불량하죠. 단기 투자니까 높아요. 50%. 여기 10, 20, 30인데 요건 얼마지? 1년 이상 2년 미만은 40%. 그럼 10, 20, 30 단위 뭘로 가죠? 1년 이상 2년 미만 40% 갑니다. 1년 미만 50%. 그 다음에 원래는 60%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거든요. 옛날에 뭐였냐 이게 3주택하고 비사면 토지가 있었거든요. 옛날에 별도 세율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누진세율 더하기 10%라는 세율이 있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기본 이론 때 이게 있었다가 없어진 거예요. 모양상으로 재밌잖아요. 귀엽잖아요. 5%, 10%, 20%, 30%, 40%, 50%, 60%, 70%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 여러분 뭐라고요? 60%는 없다라는 거예요. 60%는 없다. 따로 뺐어요. 따로 뺐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2년 이상이 되면 뭐가 되죠? 이거는 세율이. 누진세율 몇 프로부터요? 6%부터 40%까지의 누진세율로 넘어갑니다. 기본세율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주택은 자, 일반 부동산은 1년 미만이 50%인데 지금 주택에 대한 미분양 문제가 걸리고요. 주택 경기가 이제 하강 국면이기 때문에 정부가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주택을 좀 세금을 좀 요건 배려해 주겠다는 얘기죠. 특히 주택 미분양이 많아지면 누가 죽냐면요. 건설업자가 죽어요. 주택 신축 판매업자가 죽어버리면 주택 신축이 안 되면 신축 판매가 안 되면 시행자가 죽죠. 시행자가 죽으면 또 누가 죽어요? 따라 들어와서 지어주는 건설회사가 죽어버리죠. 건설회사가 죽어버리면 또 누가 죽어요? 납품하는 자재상이 죽어버리죠. 또 일용 근로자가 또 죽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주택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면 이렇게 10% 떨어뜨려가지고 40%로. 그리고 요걸 이렇게 하면 이렇게 누진세율로. 단계를 하나씩 땡겨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는 누진세율 몇 년 이상 됐어야 돼요? 2년 이상 돼야 되겠죠? 근데 요 주택은 1년 이상만 돼도 돼요. 땡겨주게 하나씩 이렇게. 그러면 결국은 어디까지 누진이죠? 이렇게. 1년 이상, 2년 이상까지 전부 다 누진세율입니다. 근데 70%는요?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다 70%예요. 그럼 미등기는 기간을 따져야 한대요. 안 따져요.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는다. 여러분 일단은요, 물건을 보고요. 부동산 걸리면 무조건 미등기면 무조건 70%예요. 100년을 보유했건 1000년을 보유했건 미등기면 무조건이죠. 가장 무조건이에요. 미등기는 얼마라고요? 무조건 70%. 미등기는 장기공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죠? 그 다음 기본공제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미등기는 공제가 다 안 돼요. 장기공제 다 안 돼요. 장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장기보유투기공제 말고 장기공제. 두 가지 다 공제 안 됩니다. 자, 이런 모양입니다. 기본 모양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은 요걸 기억하시면 이렇게. 요거요. 요게 기본 모양입니다. 1년 미만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 40%. 2년 이상 누진세율. 주택은 1년 땡겨요. 1년씩. 주택 1년씩 땡겨줍니다. 요거 틀리면 안 돼요. 이거 중요한데 우리 여러분 이게 이미 알고 있잖아요. 세율에서 요거 나온다는 얘기죠. 나온다. 이거 나와 이게 나와요. 이게 나와 이게. 나오는데 이걸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죠. 무조건. 그래서 10, 20, 30, 40, 50입니다. 모양이. 주택은 미리 땡겨져요. 이렇게. 1년씩 40%. 그 다음에 기타 자산은 무조건 이거는 기간에 관계없이 전부 다 무조건 누진세율입니다. 자, 여기도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기타 자산 같은 경우에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세율이 40%다라고 물어봅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기타 자산은 또 뭘 따지지 않아요? 보유기간을 따지지 않아요. 그죠? 아주 유치한 문제인데요. 기타 자산 보유기간을 물어보면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택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10%, 20%, 30%인데 사실 이게 뭐냐면요. 이거는 무슨 목적이에요, 이거는? 배려 목적이고, 이거는요. 규제 목적입니다. 주택에 대해서, 주식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 기억할 필요 지금은 없는데 주식은 20%다라고 기억하셔도 돼요. 기본이. 그럼 이 규제는 뭐냐? 이거는 대기업의 뭐가 되는 거죠? 대주주예요. 요거는 어떤 기업의 대기업 반대를 뭐라 그러죠? 중소기업의 어떤 주주요? 소액주주. 이해되십니까? 일반은 20%인데 중소기업의 소액주주는 10% 빼주고요. 대기업의 대주주는요? 30% 올라가고 이런 모양이에요. 일단은 이거 좋습니다. 주식은 몇 프로라고요? 10%부터 20%, 30%인데 기본은 얼마라고요? 20%. 자,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주식은 몇 프로요? 20%. 주식은 기본은 20%예요. 주식 아무 얘기 없으면 몇 프로라고요? 20%. 그죠? 자, 이런 구조입니다. 요거는 다 외우셔야 되는데 당장은 뭐 여기는 힘드실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 일단은 첫 번째는 뭘 봐야 됩니까? 첫 번째는 부건기냐 아니냐 여부예요. 이거는 나중 문제입니다. 이건 몇 프로니까 20%짜리 문제니까 위아래 내려오라고 내려가면 되잖아요. 파생상품 주식이고 같이 보니까 결론은 요 1번 문제입니다. 부건기예요. 부건기. 그럼 부건기 뭘 따지죠 이제? 미등기냐 등기냐. 그래서 부건은요. 등기가 안 됐으면 무조건 얼마로 들어가요? 무조건. 100년 보유권, 1000년 보유권 몇 프로죠? 70%예요. 70%. 이건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럭키 세븐. 원래 미등기가 럭키 세븐이 아닌데 거꾸로 미등기대 불구하고 럭키 세븐이라고 했으면 무조건 우리 갖다 붙이니까 말 안 돼도 좋아요. 무조건 갖다 붙이는 게 외우려고. 럭키 세븐 70%. 미등기 70%고요. 등기가 되면 일단은 주택이냐 아니냐 여부죠. 주택이 아닌 걸 먼저 봐야 돼요. 1년 미만, 2년 미만, 2년 이상. 3단계.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2년 이상은 누진이죠. 그러면 50, 40 내려가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내려가 이렇게. 그죠? 자,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사실은 제가 아까 얘기하기를 지금 보면 10, 20, 30, 40, 50, 그 다음에 60 없고 70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세율이. 얘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주식. 지금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부, 권, 기 문제거든요. 그럼 여기 뭐가 있냐면 사실은 여기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누진세율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누진세율. 그럼 누진세율이 아니라 여기 원래 뭐가 들어가요? 30% 내지 이런 게 들어가요. 35%가 들어가야겠네요. 아니면 40%가 들어가야 돼요, 원래가. 기본적으로. 원래 예전에는 세율이, 누진세율이 없었어요. 그냥 30%, 40% 이렇게 했었어요, 옛날에. 셌죠. 옛날에. 근데 아마 이게 기재위 정부 때인가요? 그때 바뀌었는데, 이 세율을 갖다 써, 이 세율을. 이렇게. 이거는 정상적인 세율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그 취지는 중과세 취지입니다. 중과세인데 불구하고 이걸 들어갔다는 얘기 뭐냐? 부동산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 거예요. 원래 이 세율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논리상. 이해되십니까? 근데 지금 불구하고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안 맞죠, 그죠? 얘가 지금 딴집 식구입니다. 그래서 1, 2, 3, 4, 5, 6 옛날에 그랬어요. 옛날은 세율 자체가. 지금은 중간에 꼈습니다. 이건 뭐가 되는 거죠? 2년 이상 시는 특별히 장기잖아요. 장기이기 때문에 세율을 최저 얼마입니까? 6%. 그럼 지금 세율이 40%에서 몇 프로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보유기간에 따라 가지고. 그럼 절세 목적으로 한다면 기본적으로 물건은 몇 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까? 2년 이상 보유를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과표가 1200이라고 한다면은요. 과세표준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40%인데요. 이게 2년이 넘어가는 순간 하루만 넘어가도 세율이 6% 떨어집니다. 그럼 세율 차이가 몇 프로가 됩니까? 34%가 되죠. 엄청난 차이가 나버려요. 실무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실무하신다면 일단은 보유는 몇 년 이상 해라? 2년 이상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좋아요. 뭔지 몰라도. 여러분은 기억은 안 나도 그건 남아요. 근거는 모르겠는데 그건 남아요. 주택은 몇 년 이상 보유해라? 1년 이상은 보유해라. 근데 문제는 2년 이상 보유하면 1세대가 뭐가 됩니까? 양도세가 비과세 되거든요. 또 비과세 얘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보자면
무조건 세금 줄이려면 몇 년 이상 되라? 2년 이상. 주택은 1년 이상. 그렇게 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상당히 아주 어떻게 보면 좀 파격적으로 세율이 적어집니다. 그죠? 이건 특이한 거예요. 특별한 경우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보고 나머지는 좀 쉬었다가 추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